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나무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똑같은 일상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 행복한 하루, 반대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요. 오늘 제가 고른 책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과 같습니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 책의 저자는 우연히 축구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골키퍼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골을 막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골을 넣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지나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 모두 지금은 많이 늙었거나 생을 마감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종착지는 모두 같은 인생.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극복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회귀하는 이 삶이라는 굴레 안에서 평생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자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삶이라는 여행에서 길을 헤매게 될 때 돌아갈 중심이 있다면 방황의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후회 없는 하루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하루. 요즘에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들고 SNS에만 접속해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모두 다 나는 지금 행복해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작아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도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해외여행을 떠나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며 억울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버거워진 것일까? 내겐 왜 행복한 일들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에 찍어놓은 점 말이죠.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은 선과 같습니다. 길고 길게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은 선. 인생을 겪으며 어떤 선상 위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점들이 행복하고 하이라이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점이 하이라이트라면 그 점들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리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만 보고 나의 일상과 비교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길고 길게 이어진 선 위에서 하이라이트처럼 찍힌 점들 이외의 일상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이, 지금껏 이뤄낸 나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되뇌었으면 합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요.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위를 판단하기 마련이라 둘 중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법이고 또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나의 과정을 믿으세요. 이를테면 남모르게 흘렸던 베개에 묻어있는 눈물, 땀 흘려 고생한 흔적을 담은 누렇게 변해버린 하얀색 티셔츠의 뒷면 같은 것들이요. 고작 남의 시선 따위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실을 기반한 사실일지라도 나는 어디서건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겪은 모욕이 근거가 있든 없든 나에게 수치를 줄 순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주변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준거 기준에 합당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괴념치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내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며 나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 힘이 없는 것들일 뿐이니까요. 만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욕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시선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 말이 진실된 것이더라도 그들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 또 수많은 사람과 상황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조차 나를 지탱할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 내 인생에서 타인의 비중과 영향력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무엇보다 낫길 바라는 비교의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후회의 정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결국 후회는 그것보다 나았던 선택, 어제보다 무난했던 하루, 지난번보다 괜찮았던 경기 등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한 기분이 드는가에 초점을 둔 마음입니다.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모자란 부분 없이 충만한지, 결국 나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를 줄이고 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후회 없는 하루보단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그해 가을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속도는 언제 찾아오는지, 있기는 한 건지, 있다면 왜 나에게만 유독 느리게 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도로 걸어가라는 사람들을 보고서 느꼈던 것은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를 이미 찾았으니 그런 여유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부정과 불안의 칼날은 언제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그 칼은 세상을, 타인을 스치고 결국 나를 찔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사무실 앞 보도블록 사이로 피어난 잡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너도 참 애쓴다 하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봄의 문턱으로 가는 길엔 겨울이 자주 심수를 부리곤 합니다. 그해 겨울은 심수를 심하게 부렸던 터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 모양이 칫 하고 삐지는 것만 같았죠. 잡초는 비를 피할 길이 없었고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아 그게 안쓰러워 유독 그 잡초가 눈에 밟히더군요.
당시 봄이 올 무렵이어서 그런지 뉴스엔 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중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 벚꽃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꽤나 의아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이 봄이 한참 지난 9, 10월에도 가끔 만개를 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벚꽃이 헷갈려서 그랬다라는 거였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벚꽃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은 도대체 왜 헷갈렸을까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을 벚꽃이 피어나는 현상은 주로 태풍이 연달아 일어났던 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벚꽃은 보통 봄에 피어나 뜨거운 햇살과 태풍을 지나고 매섭도록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을 만큼 추운 계절을 보냈을 때쯤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면 그때가 되어서야 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개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잦은 해에는 여름 태풍의 매서움을 겨울바람으로 착각하고 가을 햇살을 봄 햇살의 따스함이라 판단해 개화를 한다는 것이었죠. 벚꽃은 주변에 벚꽃이 핀다고 해서 덩달아 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번의 흔들림을 견디고 버텨냈으니 따스한 햇살이 비춘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여 그제야 피어난 것이죠. 저는 잡초와 벚꽃을 보며 다시금 나만의 속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서움, 불안함, 두려움, 아픔. 어떤 잡초든 벚꽃이든 사람이든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흔들림 역시 끝은 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때는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불안감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 다른 사람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와 같이 모든 중심과 초점이 타인에게 가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뽐내거나 티내지 않고 어디서든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뽑히고 밟히고 흔들리고 맞아도 제 속도로.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벚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벚꽃은 언제 피어도 벚꽃인 것처럼 내가 피어날 시기 역시 나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였고 나는 흔들리고 아프고 불안해도 계속해서 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자꾸만 옆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니 내가 느린 것만 같고 뒤처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처럼 잡초처럼 꿋꿋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의 속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평생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픈 상황들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간다면 그런 것쯤 별것 아니라는 걸.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 저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콘텐츠의 좋아요 숫자, 카페의 일일 매출, 책의 판매량과 순위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곤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날에는 세상을 가진 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하루를 보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한 날에는
모든 걸 잃은 듯 절망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정도가 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일이 잘 풀린 날엔 기쁨에 젖어 고삐가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린 날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자책과 실망감에 휩싸여 한 끼도 먹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심했는지 설명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내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 멋있고 존경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를 쓸모없고 못난 사람이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때는 평생 못 걸을 것만 같아 두려웠고 하루 400만 원씩 나오던 카페 매출이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은 날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15만 부가 팔린 내 책이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말아먹은 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결국 비는 그칠 것이라는, 결국 비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 오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고 해가 뜨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라는 것을, 결국 좋지 않은 일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 모든 일들은 내게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 무럭무럭 자랄 환경을 만들어줄 걸음이 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도와줄 트램펄린이 되어주기도 할 테지요. 때론 흉터가 되어 쳐다만 봐도 쓰라릴 때도 있겠지만 쓰라린 흉터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질수록 누구나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하나의 기쁜 일과 하나의 슬픈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슬픈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쁜 게 하나 있으면 슬픈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비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화내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될 테니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 뿐이니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일희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대하는 방법처럼 일희일비의 순간으로 들어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나 있어도 다가온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을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하기도 하고 매 순간 온갖 리스크를 끌어안고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안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펼쳐놓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일 테고 나의 일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됐던 것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일희일비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놓치기 마련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감정 속에서 굴곡이 심해 중심을 잃기 때문인데 중심을 잃을수록 시선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것이라며 잘못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하고 천천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망쳐버린 일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인생 역시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놓인 것들에 일일이 마음 써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인 뒤 나에게 집중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마냥 좋아 보이던 것들도 막상 겪어보면 내가 왜 좋아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정답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될 일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안 되면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달려들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줍니다. 잘 돼도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치부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며 박수를 건네곤 합니다. 모든 처음이라는 것에는 손가락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은 안 되면 그것 보라며 거세질 것이고 잘 되면 하나 둘 퍼져 박수를 건네기도 할 테죠.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은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해봤다며 조언을 건네와도 그건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일 뿐이고 누군가 안 될 거라 비웃어도 그건 그 사람이 겪어왔던 것일 뿐입니다.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